이게 군 훈련장 맞습니까? 난 오늘 한국군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정작 눈에 들어오는 건 폐지 줍는 노인 하나네요. 구부정한 허리, 낡은 옷 그게 군의 자존심입니까? 한국군은 늘 말뿐이지 실력으로 증명한 적이 없잖아요. 1cm 중앙 착지? 델타포스에겐 몸풀기지만 한국군에겐 평생 못할 꿈일 뿐이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그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707특임대 창설 교관이었음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산청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평근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미국군의 오만을 단숨에 꺾어버린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의 골목길에서 리어카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말수는 7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박스를 집어들던 박말수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박스 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창설 40주년 기념식 포스터였습니다. 박말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707. 박말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던 모습, 적진을 침투할 때의 긴장감, 그리고 그 끔찍했던 마지막 작전의 기억까지. 박말수는 포스터를 조심스럽게 리어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폐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을 주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종이는 무게대로 값이 나오지. 사람은 글쎄. 박말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조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던 자신이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살아간다는 현실. 하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박말수는 폐지를 정리하기 위해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박할매를 만났습니다. 박할매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수야, 큰일 났어. 내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들으니까 미군들이 우리 군대를 무시한다더라고. 박할매의 말에 박말수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쥐어졌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시한다고요? 박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할매는 처음 보는 박말수의 모습에 순간 놀랐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노인의 눈에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연합훈련도 한다더라. 고공강화 훈련 말이야. 미군 교관이 와서 우리 군인들을 가르친다는데 벌써부터 한국군을 얕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박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묘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군번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바래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707 특수임무대대 교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말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주변 부하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확실했는데 박말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고 그 과정에서 군에서도 쫓겨나야 했던 쓰라린 기억.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진실은 아직도 묻혀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공강화 훈련의 핵심 기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의 패턴을 읽는 법, 착지각도 계산법,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 기술들까지 모든 것이 박말수의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한번 보자. 박말수의 눈에 이상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폐지를 줍는 초라한 노인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교관의 모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말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교관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시민공원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 한미연합 고공강화 훈련 공개 행사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말수도 평소와 달리 폐지 줍는 리어카를 집에 두고 걸어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원 중앙에는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한국군 병사들이 낙하산 장비를 점검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미군과 함께하는 첫 공개 훈련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이미 들려온 불길한 소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맞아 역사적인 한미연합 고공강화 훈련을 공개합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관중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그때 무대 위로 금발의 미군 여장교가 당당한 걸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엘라 중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파란 눈동자가 인상적인 그녀는 완벽한 군복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저는 미 육군 델타포스 출신 엘라 중위입니다. 엘라의 유창한 한국어에 관중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그녀의 말투에서 미묘한 거만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게 되어서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라의 말 끝에 섞인 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은 박말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관중석 뒤편에서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올바른 고공강화가 무엇인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공강화는 단순히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함과 완벽함이 생명이죠. 엘라가 헬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관중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자 엘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헬기가 고도 1200m까지 상승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엘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엘라의 강화 자세는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에서의 자세 제어, 낙하산 전개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목표 지점의 붉은 깃발에서 불과 1m 반 정도 벗어난 곳에 우아하게 착지했습니다. 우와! 관중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엘라는 낙하산을 정리하며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한 자만감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군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대해보죠. 엘라의 말에 한국군 병사들이 떨리는 다리로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사가 뛰어내렸지만
긴장한 탓인지 목표 지점에서 무려 5m나 벗어났습니다. 아!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병사는 더 심했습니다. 착지할 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병사는 아예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비상 낙하산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엘라가 고개를 젓으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 낙하? 우리 델타포스 기준으론 그냥 산책이죠. 엘라의 말에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병사도 연이어 실수를 범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연합훈련을 한다는 건지. 엘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관중석 한편에서 박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엘라는 박말수를 발견하고는 더욱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나, 폐지 줍는 노인까지 보러 오셨네요? 엘라가 박말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킥킥거렸습니다. 몇몇 관중들도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고급 군사훈련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집에 가서 폐지나 주우시는 게 어떨까요? 엘라의 노골적인 조롱에 박말수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만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병사는 헬기 안에서 뛰어내리기를 망설였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장비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우리 델타포스와 연합훈련할 자격이 없겠는데요. 엘라가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훈련을 중단하는 게 낫겠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말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본기도 모르면서 큰 소리치는군요. 박말수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엘라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이어 박말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기본기를 모른다고요? 할아버지,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엘라가 손을 허리에 올리며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관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델타포스 출신 교관에게 기본기를 모른다고 말하다니 상황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때 훈련 총괄을 맡은 한국군 장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대식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란이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오늘 훈련의 목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고공강화 훈련의 최고 수준은 착지 정확도입니다. 오대식이 무대 위에 커다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고공강화 훈련 규정이 나타났습니다. 국제특수부대 기준으로 우수 등급은 목표 지점 반경 3m 이내 착지입니다. 최우수 등급은 1m 이내죠. 하지만 전설적인 수준, 즉 완벽한 착지는 오대식이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착지 1cm 규칙입니다. 목표 지점에서 정확히 1cm 이내로 착지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확도입니다. 관중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1cm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밀함이었습니다. 엘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델타포스에서도 착지 1cm를 달성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죠. 저도 최고 기록이 4cm입니다. 엘라의 말에 관중들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4cm도 놀라운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3m 이내 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cm는 꿈 같은 이야기죠. 오대식의 설명에 한국군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3m도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그때 관중석 뒤편에서 박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읽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거요. 박말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훈련장에서 외쳤던 목소리의 힘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라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한국군 병사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박말수의 말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무슨 말씀을? 엘라가 말하려던 순간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박말수를 자세히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상국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박말수를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한상국은 박말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방금 전 했던 말.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설마. 한상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말수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몸을 곧게 세우고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선배님? 한상국의 떨리는 목소리가 확성기 근처에서 울려 퍼져 공원 전체에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준장이 폐지 줍는 노인에게 경례를 하며 선배님이라고 부르다니. 엘라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대식도 놀란 표정으로 한상국과 박말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박말수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한상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국이구나. 참 많이 컸네. 박말수의 한마디에 한상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20살 훈련병 시절 박말수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박말수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교관이었습니다. 정말 선배님이시군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이야. 한상국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한국군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장님이 선배님이라고?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누구시지? 707 특수임무대대와 관련이 있는 분인가? 엘라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이 할아버지가 정말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엘라가 한상국에게 물었습니다. 한상국이 박말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707 특수임무대대 역사상 최고의 교관이셨습니다. 고공강화 훈련의 모든 기록을 세우셨고 한상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말수의 과거에는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말수는 한상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됐고 지금 중요한 건 저 친구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것 아닌가. 박말수가 실수를 연발했던 한국군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좌절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람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목표 지점으로 데려다주는 안내자거든요. 박말수의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조언이 아닌
깊은 철학이 담긴 가르침이었습니다. 엘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말수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말수의 말에 한국군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본 한상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박말수의 훈련을 받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박말수가 어떻게 군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님, 한상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계셨던 시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한상국이 엘라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려 했지만 한상국은 이미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말수 선배님은 707 특수임무대대 창설 때부터 함께하신 전설적인 교관이셨습니다. 고공강화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계셨죠. 한상국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엘라도 놀란 표정으로 박말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의 고공강화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지 정확도 0.5cm. 말 그대로 목표 지점 정중앙에 착지하신 분이에요.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0.5cm라는 것은 사실상 완벽한 착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국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일어난 그 사건, 한상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말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28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국 준장, 그만하십시오. 오대식 준장이 다가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박말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현재의 훈련이죠. 오대식의 말에 한상국이 움찔했습니다. 박말수는 오대식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대식도 박말수를 기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대식? 그때 그 신병이었구나. 박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대식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28년 전 북한 침투 작전 중에 일어났던 그 사건. 박말수가 이끄는 팀이 적진 깊숙이 침투했을 때 갑작스러운 오인 사격이 발생했습니다.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혼란 속에서 민간인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병이었던 오대식이 긴장한 나머지 잘못된 신호를 보냈고 그것이 오인 사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수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었었습니다. 부하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강제 전역당하셨죠. 그리고 관련 기록들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한상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말수의 모든 공적, 모든 기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대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없는 사람이야. 세상은 결과로 말하지 과거의 전설 따위는 의미가 없어. 오대식의 말에 박말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저는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죠. 박말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엘라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 현실이 중요하죠. 할아버지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증명해 보세요.
엘라의 도전에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말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말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한국군 병사들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세요. 엘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실패하면 조용히 사라지세요. 더 이상 훈련에 방해하지 말고요. 박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상국이 급히 박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위험합니다. 나이도 나이고 장비도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상국아. 박말수가 한상국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모욕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지. 박말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상국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오대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겠어요. 박말수는 오대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한테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말수는 천천히 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한때 조국을 지켰던 군인의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박말수가 헬기 쪽으로 걸어가려던 순간 오대식이 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만요. 훈련 일정에 변경이 있습니다. 오대식이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군의 마지막 점프는 최도윤 하사가 담당하겠습니다. 오대식의 발표에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박말수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상국이 급히 오대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장님, 갑자기 왜 최도윤 하사를? 명령이다. 최도윤 하사는 29살의 젊은 특수부대원이야. 신체 조건도 완벽하고 훈련도 충분히 받았어. 오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병이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도윤 하사가 실패하면 한국군은 전술 강화 자격을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대식의 말에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술 강화 자격 재평가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군 특수부대의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엘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결정이네요. 그럼 명확히 하죠. 최도윤 하사가 목표 지점 3m 이내에 착지하지 못하면. 엘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한국군 병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군은 우리가 말한 산책 수준을 인정하는 거죠? 엘라의 도발적인 말에 한국군 병사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명령 체계상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갑작스러운 호명에 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직 고공강화 경험이 10번도 되지 않는 신병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같이 바람이 강한 날에는 베테랑도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도윤 하사, 준비하라. 오대식의 명령에 최도윤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장비를 착용하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병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박말수는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대식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경험 부족한 신병을 내세워 한국군을 망신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준장님,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한상국이 오대식에게 항의했습니다. 최도윤 하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한상국 준장 명령에 불복하는 건가? 오대식의 차가운 말에 한상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엘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빨리 시작하죠. 이미 바람도 강해지고 있고, 정말로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측풍이 초속 6m까지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숙련된 특수부대원도 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도윤이 헬기 앞에서 장비를 점검하려 했지만 손떨림이 심해져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괜찮나? 동료 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때 박말수가 최도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대식이 막으려 했지만 박말수는 이미 최도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박말수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에 최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말수의 눈빛에서 깊은 경험과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누구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박말수가 최도윤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최도윤의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한상국이 박말수를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본인 책임하에 제한고도 점프를 허가합니다. 한상국의 말에 오대식이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한상국 준장,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준장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상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박말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이 박말수를 바라보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수많은 경험과 실력이 느껴졌습니다. 최도윤이 박말수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교관님. 최도윤의 외침에 주변 병사들이 놀랐습니다. 신병이 노인에게 교관님이라고 부르다니. 박말수가 최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박말수의 말에 최도윤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신뢰와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엘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 늙은이가 함께 간다는 건가요? 웃기는군요. 하지만 박말수는 이미 헬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도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수와 최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헬기 내부의 소음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웠지만 박말수는 최도윤의 긴장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도 1000m에 도달했을 때 박말수가 최도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이 마지막 점프를 하게 된 상황, 그리고 실패하면 한국군 전체가 망신당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교관님, 저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최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말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박말수가 헬기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밖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너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거야. 최도윤이 박말수의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게. 잘 봐도. 박말수가 헬기 문을 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거세게 불어들어왔습니다.
측풍이 초속 7m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무전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강화를 연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박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 문제 없어요. 박말수가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비였지만 그의 손길은 노련하고 정확했습니다. 교관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나이도 있으시고. 최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말수는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경험과 기술이지. 박말수가 헬기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폐지 줍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교관의 위엄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등을 당기지 말고 바람을 들어. 바람은 널 목표 지점으로 데려다 줄 거다. 박말수가 최도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바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봐. 최도윤이 눈을 감고 바람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렸지만 점점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최도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말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바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안내자야. 박말수가 헬기 문 끝에 섰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목표 지점의 붉은 깃발이 작게 보였습니다. 도윤아, 잘 봐도. 이게 진짜 고공강하다. 박말수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30초 후 점프. 박말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도윤아, 기억해라. 바람은 읽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거다. 박말수의 마지막 당부에 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초. 박말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 교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5. 아래에서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 엘라도 긴장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 한상국이 주먹을 쥐고 기도하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 박말수가 최도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짜 착지 1cm가 뭔지 보여줄게. 1. 박말수가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헬기 안에 최도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박말수의 강화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우아했습니다. 강한 측풍 속에서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관님, 최도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박말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말수가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아래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초속 7m의 강한 측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78살의 노인이 고공강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라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짓이군요. 저 나이에 저런 바람에서 뛰어내리다니.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말수의 자유낙하 자세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박말수는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강한 측풍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이용해 정확한 방향으로 몸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상국이 주먹을 쥐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제발. 박말수는 공중에서 바람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람이 북동쪽에서 초속 7m로 불고 있다는 것, 고도가 낮아질수록 바람이 약해진다는 것, 그리고 목표 지점 주변의 기류 패턴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북동풍이 강해지면서 박말수를 목표 지점에서 멀어지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관중들이 탄식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는 베테랑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엘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무리였군요. 저런 돌풍에서는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하지만 그 순간 박말수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바람에 맞서려고 했을 텐데 박말수는 오히려 바람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람이 그를 동쪽으로 밀어낼 때 박말수는 저항하지 않고 바람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반동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헬기에서 지켜보던 최도윤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박말수는 바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밀면 동쪽으로 따라가다가 바람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마치 바람과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박말수의 위치는 목표 지점에서 약 10m 정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하산의 끈을 조작하며 미세한 방향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저런. 엘라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박말수의 기술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박말수는 낙하하면서도 바람의 미세한 변화를 모두 감지했습니다. 고도 200m에서 바람이 잠시 약해지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을 목표 지점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고도 50m. 박말수와 목표 지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3m 정도였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상국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20m. 박말수는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낙하산 끈을 순간적으로 당겨서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목표 지점으로 직진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고도 10m. 박말수의 발이 거의 목표 지점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고도 5m. 마지막 순간까지 미세한 조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착지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박말수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말수가 어디에 착지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심판이 줄자를 가지고 달려와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착지 지점. 심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표 지점 중심에서 1cm.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최도윤이 박말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교관님,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최도윤의 절규에 박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엘라는 자신의 차례가 되어 헬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강한 바람에 밀려 목표 지점에서 2.8m나 벗어난 곳에 착지했습니다. 엘라는 무릎을 꿇고 박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스펙트. 제가 졌습니다. 박말수의 전설적인 착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박말수의 완벽한 착지를 본 엘라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자 공원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델타포스 출신 교관이 한국의 78살 노인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리스펙트. 제가 완전히 졌습니다. 엘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박말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교관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마스터입니다. 엘라의 사과에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말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교관, 실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겸손함을 배우면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박말수의 조용한 조언에 엘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상국이 급히 달려와 박말수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배님의 기록을 복원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한상국의 말에 주변 장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지켜보던 오대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박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구가,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상국이 박말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선배님의 희생을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28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한상국이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단순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닙니다. 박말수 선배님은 707 특수임무대대 역사상 최고의 교관이셨습니다. 한상국의 말에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28년 전 북한 침투 작전 중 발생한 사고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시고 강제 전역당하셨습니다. 부하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상국의 폭로에 오대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상국 준장, 함부로 말하는 거야. 오대식의 제지에 한상국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대식 준장, 당신이 그때 그 신병이었죠? 당신의 실수를 선배님이 덮어주신 겁니다. 오대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건 오대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 상구가. 이미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한상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선배님. 오대식은 선배님의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공로로 둔갑시켜 승진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한상국의 말에 주변 장교들이 오대식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엘라가 자신의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최신형 고공강화 장비였습니다. 박말수 교관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미군 최신 장비입니다. 당신 같은 진정한 마스터가 사용하셔야 합니다. 엘라가 정중하게 장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나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이 있어요. 박말수가 자신의 낡은 군번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포장마차에서 박말수와 최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국수 2그릇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관님이 아니었다면 최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아닙니다. 교관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바람을 들으라는 그 말씀이 저를 구해 주었어요. 최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말수가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무게도 들어주는 귀가 있으면 값이 나오더라.
박말수의 말에 최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관님, 내가 내 말을 들어줬고 나도 내 마음을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박말수의 말에 최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장마차 밖에서는 작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고향역이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노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말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깃발은 흔들리지만 깃대는 곧게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기억해라. 우리는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박말수의 말에 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말수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군번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는 다시 한번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는 폐지를 주우러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박말수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말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와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가치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최도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성장할 기회가 있고 박말수처럼 누군가를 이끌어줄 힘이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